열심히 일하면 저절로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만기가 내년인데 아직 제 집 한 채 없습니다. 청약도 알아봤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무리더라고요. 구축 아파트라도 들어갈까 알아보는 중이에요. 서울 외곽에라도 들어가 볼까? 한 번 더 전세 살고 돈을 좀 모아볼까? 더 늦기 전에 후회 안 할 시작을 하고 싶어서 월부닷컴에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전세금 1억, 청약통장 800, 청년 희망 적금 1000만 원.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내년에는 남자친구랑 2억 정도 모을 수 있어요. 합치고 어떻게 하면 2억 정도 되나 보네요. 날이 갈수록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자꾸 조바심이 납니다. 특례 보금자리로 무리하게 5억에서 6억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평생 어머니에게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홀로 세 자매를 키우신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지도, 운동회에 찾아오지도, 대학 진학 상담 한번 와주지 못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인생보다 자식들의 삶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살아오셨어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렸을 땐 어머니에게 가슴에 대못 박는 말도 원망도 많이 했던 딸이었어요. 아무것도 지원해줄 수 없는 집안 형편에 학자금, 월세, 생활비 모두 제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물으면 한 번도 그러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잠시나마 가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전세 월세살이를 전전하며 본인 집 한 채 갖지 못한 서름이 얼마나 크실까. 철이 들고 나니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을지언정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딸들의 요청에도 일을 쉬니 몸이 간지러서 못 참겠다. 네 동생 결혼할 때까지만 할게. 그때마다 이유를 바꾸시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제가 어린아이로 보이겠죠. 제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걸로도 결국 반찬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친구들 만나 커피 한두 잔 마시는 게 유일한 취미이신 엄마. 당신의 삶보다 자식들의 삶을 항상 먼저 생각하던 엄마. 누구보다 자식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엄마가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도록 걱정 안 시키는 딸이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해요.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꼭 도와주세요. 내년에 전세 만기라 이사갈 곳을 찾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자산은 1억 한 2천 정도 있으시고 같이 합칠 것까지 하면은 남자친구랑 하면은 2억 합칠 것까지 하고 모으는 거랑 모으는 거랑 하면 내년까지 한 2억 정도 될 것 같고 월 한 850 정도 그리고 좀 많이 쓰시는데 아마 결혼해서 합치시면은 줄 겁니다. 둘이서 지금 이게 근데 이분이 저기가 있잖아. 엄마한테 돈 드리는 게 100만 원 있네. 건강보험도 있고 맞아. 있어서. 네, 그래서 340만 원에 변동 지출까지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사연과는 다르게 조금 수입이 있는 편이시죠. 근데 역설적으로 수입은 많은데 또 자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서울에 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엄청난 수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수입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쌓아가지고 자산을 불리면 될지 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을 선정을 했고요. 일단 먼저 이분이랑 통화 연결을 하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내년에 언제 하세요? 사실 결혼을 날짜를 잡거나 그런 건 아닌데 결혼을 슬슬 준비를 하려고 남자친구랑 한 5년 정도 만났고 내년이면 6년 정도 되는데 네. 슬슬 집을 알아보는 김에 결혼을 같이 해버리자 약간 이런 뭐죠? 상황이에요. 네. 집을 알아보는 김에 결혼까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집을 지금 사시려고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고민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집은 왜 처음에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서울 생활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 월세살이부터 해서 월세 300에 50만 원짜리
또 800에 50만 원짜리, 그다음에 뭐 1,500에 20만 원짜리 이렇게 올려 다니다가 조금씩 상황을 계속 낮게 만들었어요. 아, 고생 많이 했네. 한 3, 4년 전 정도부터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꾸 제 상황을 제 주변 환경을 낮게 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뿌듯함?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제가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 많은 맞아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전세를 계속 이제 전세를 이어가는 것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모두 다 힘들게 일을 하시겠지만 제가 직업적으로 좀 일을 하는 시간이나 그 강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쵸, 그렇다 예. 보니까 조금 집을 빨리 마련을 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혹은 투자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될 텐데 그때에 대한 기반을 좀 다지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에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또 그 서쪽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서울에 그런 네. 사건, 사고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출발님께서 하셔야 될 게, 일단, 내가 특정 갈 수 있는 그 예산을 정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위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진 자산이 지금 엄청 많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6억 미만으로 계속 찾아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6억 그래서, 미만이요? 네. 네, 그래서 서울의 너무 중심지보다는 살짝 외곽, 강서구 쪽에 살고 있는데, 네. 이쪽 부근이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쪽이나 제가 임장을 다녀봤던 곳은 관악구나 대림이나 이렇게 좀 가보니까 약간 비선호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그쪽이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아니면 서울이랑 가까운 일산, 네. 그쪽 라인들 위주로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격이 그쪽이 괜찮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가능성이라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6억대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6억대 미만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관악이나 강서나 뭐 이런 지역들을 보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는 일단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지금 새출마님 상황에서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그 투자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황상 내 집 마련이 좋다. 왜냐면 지금 새출마님께서 너무 잘 해주신 게, 제가 먼저 조언해야 될 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적어도 지금 비싸지 않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를 사서 저는 위험을 해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네. 내가 자산을 갖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몸소 많이 겪으셨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가격이 비싸지 않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게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내가 일단 자산을 갖는 포지션에 가고 비싸지 않은 걸 사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거기서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네네. 그리고 지금 일이 지금 되게 근로시간이 길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보상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는 거기서 일단 집을 산 다음에 종잣돈을 그 집에다가 모으라고 하고 싶었어요. 네. 투자를 먼저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투자를 하려면 또 별도로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새출발님께서 지금 직업적으로도 시간이 되게 몰입도를 요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월급도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사신 다음에 거기다가 대출은 좀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서 대출을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종잣돈을 확보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또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이면 2년, 3년, 4년 이 정도의 아마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2,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투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내 상황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는 아파트를 뭐 전세를 주고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 또 종잣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자산을 불려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잘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팁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를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가격을 보실 때 조금 유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세예요. 현재 시세로 저는 전세금이 한 3억에서 3억 5천원 넘는 아파트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왜냐면 그런 아파트들이 가치가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가치가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중에 이런 아파트를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그냥 막 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네네. 아무거나 골라서 사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은 네. 고를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파트를 어느 정도 전세가가 있는 아파트를 사신 다음에 그 아파트를 나중에 전세를 줄 때도, 왜냐면 지금 전세가가 높다는 뜻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네. 게 앞으로도 전세가가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전세금이 높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파트고 나중에 이거를 내가 전세를 줄 때도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안 좋은 걸 사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네. 지금 당장 투자에 대한 그런 깊이가 깊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 가격이면 좋은 아파트겠다라는 기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이걸 활용해가지고 혹시나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때도 조금 더 많은 돈을 회수를 해서 그 종잣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이 가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해 주시니까 편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임장을 다니면서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약간 그 가격은 분명히 뭐 작년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전세가율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계속 좀 더 낮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전세가일까? 지금도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맞죠. 네.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제시해 주시니까 훨씬 더 찾아보기 용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뭐 강의 준비 같은 거 하면서 아파트 수도권을 다 봤는데, 어느 정도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 전세가가 3억이 다 넘어요, 사실. 그 3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사실 매가도 다 6억 언더예요. 그래서 그 사연자분께서 6억 언더를 보신다고 하길래 혹시나 아예 좀 안 좋은 아파트를 사실까봐 그게 염려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격을 더 붙인 거예요. 전세가라는 그 기준을. 그래서 요거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저는 아파트를 고르셨으면 좋겠고, 네. 어차피 지역 같은 거는 뭐 관악이나 동대문이나 뭐 서대문이나 뭐 강서나 이런 정도의 그 지역들을 보시면 되긴 해요. 네네. 딱 그 정도 보고 있었어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은 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건 있었고, 다만 그 안에서 아파트를 고를 때 힌트로 전세를 삼으셔가지고 고르시면 될 것 같다. 비교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고, 알고 있는 한에서 아름아름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옆에서 그 어머님이 거래하시는 걸 지켜봤을 때 되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래를 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 이제 월부에 처음 가입해서 너바나님께 부동산 투자를 배워서 매년 한 채 이상씩 투자를 해오고 있는 월급쟁이 투자자입니다. 자산은 30억 이상 정도 규모가 되고요. 노후 준비는 완료된 상태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바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먹었던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혹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이후의 삶도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한두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방문해보고 부동산에 가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배운 거를 소액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소액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당시에 운 좋게도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서 너바나님의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가 추구하는 꿈이 있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남들보다 빨리 마치고 싶다
라거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용기를 내고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새로운 거를 도전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만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가지 걱정돼서 하나만 말할게요. 네네. 지금 강서구, 서대문, 동대문 이런 정도 하고요.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 하고요. 아파트가 한 뭐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나중 되면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네. 저는 이왕이면 내년에 결혼하면서, 만약에 내년에 뭐 지금 거기가 한 7억대 나오거든요, 아파트들 대부분. 네. 강서, 서대문 이런 데가. 그게 한 6억대까지만 내려오면, 딱 그런 거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 지금 현재 2억에다가 뭐 한 4억 정도 대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대출 내서, 네. 그런 거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너 지금 4억을 대출 내라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네네. 왜냐면 본인 소득이랑 이걸로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건 무시하면 돼요. 그런 거는. 네. 그리고 상환액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내 집 마련을 하시기에 좋은 시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항상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새출발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 봐요. 다만 아파트를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오늘 앞에서 제가 일부에서 했던 방송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4억인데 어떤 거는 가격 안 빠지는데 어떤 건 막 3억까지 빠지잖아요. 네. 똑같은 시기 2010년 이때 샀어도, 그죠? 맞아. 그래서 나는 조금 좋은 걸 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집을 사잖아요. 네. 이거는 집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출발님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 내가 지금 보니까 한 10살 많은데 10년 정도 먼저 산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까? 근데 난 이거 같아. 새출발님은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이 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작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꼭 책 쓸 수도 있고 에세이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면. 그리고 또 이게 ISFJ들이 좀 그런 거 잘하잖아. 알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 제가 하는 일의 직업 특성이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오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 왜냐면 본인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고 그 역량이 뚜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을 잘 쓴 사람이 잘 되면 꽤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힘들어서 네. 그렇지, 그죠? 맞아요. 사실 좀 힘이 들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좀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나중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아마 우리 그 새출발님 선배 중에 롤모델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롤모델이 있으면, 저 선배는 40대인데도 일은 많이 하지 않는데 여전히 꾸준히 괜찮은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뭐 결혼도 하고 막 하고 있어. 일반적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 빡셀 텐데 저게 되는구나. 네, 그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죠. 근데 네.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새출발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중요해요, 본인 인생에. 그래서 너무 그런 가능성을 탁 닫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 우리 새출발님이 내 여동생이라면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결혼하면서 특히 이제 내년쯤 결혼할 거고, 내 생각에 내년쯤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안 오면
기다리다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아졌을 때 사야지 뭐 어쩌겠어 그거는 그죠? 네. 그렇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돈을 모으고 하다가 결혼하면서 신랑하고 보금자리 마련하고 그리고 보금자리가 마련된 다음에는 공부를 내 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고민이 어려운 이유는 롤모델이 없어서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롤모델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나도 그렇거든.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네, 맞아요. 왜냐면, 좀 그랬어요. 네. 나는 관종도 아니고, 나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이런 거가 유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네. 저는 무서워요, 어떤 때는. 네. 왜냐면, 막 길 가다가도 자기 검열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되게 그게 나한테는 좀 스트레스더라고, 어떤 때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얘기 들을 때도 많았어요. 저도 이거 알려진다는 건 곧 욕을 먹는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왜 이런 거를 할까에 대한 이유를 그때마다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방황하던 시절에 나와 비슷했던 사람들에게 적어도 카메라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라도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롤모델의 존재라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힘든 것들을 잘 버텨내고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새출발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보이진 않지만 믿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뭐, 어찌 보면은 그냥 자기 최면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롤모델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 그것 때문에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해요. 그치만 그것만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새출발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롤모델이 드물지만 있다면 찾아보시고, 찾았다면 용기를 내서 연락도 해보시고, 그분한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뭐 이메일 통해서 연락을 해보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도 방향성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새출발님이 나 이거 써서 보낸 걸 내가 읽어봤거든? 네. 잘하더라고. 안 뽑을 수가 없게 보냈더라고. 맞아요. 좋은 작가더라고. 본인이 쓴 걸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래서 뭐 에세이 같은 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 에세이 작가들 뭐 월급쟁이들도 많더만. 그리고 책 나오면은 내가 내가 서평 하나 써줄게. 내가 뭐 추천사 이런 거 하나 써줄게. 제가 쓰게 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대신 잘 써야 돼. 막 그냥 막 후루룩 써놓고 그냥 추천사 써주세요 하면은 못 써요.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 네.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고 마음 먹고 쓸 때가 좋은 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돈이 돼, 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제 직종에서는 진짜 이 사람을 닮고 싶다 하는 롤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 계속 보면서 노나이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요? 네. 왜 나는 작가도 아닌데? 이게 뭔가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그죠. 근데 매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좀 선한 영향력? 이런 느낌이 들고 네. 좀 매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의지하고 같이 울고 싶을 때도 막 틀어서 다른 사람 눌러가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제가 일이 힘들 때 약간 취미생활처럼
즐길 수 있었거든요, 이 컨텐츠들을. 그래서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일을 저렇게 열정적이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들을 저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 이게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제가 요즘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하는 과정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건데, 아,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저희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만 한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아우 야 뭐 월부 돈 많이 벌겠다 너나에 돈 많이 벌겠다 그러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그릇이 크지 않아서 하기 싫은 일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그냥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새출발님처럼 나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 학교 등교시키고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따라와. 네. 뒤에서 막 형이래, 형 막 이래. 나는 난 줄 몰랐어. 진짜. 지금 보고 있나? 형 그래. 막 그래. 당연히 나라고 생각 안 했지. 형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상해. 계속 형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옆에 봤는데 남자가 나밖에 없어. 형 하다 누가 오더니 그분이 저희 아파트 단지 주민이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단지 사시는 주민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 지금 우리 새출발님 해준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야. 난 당신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힘들 때 내 생각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보였나? 근데 내가 그때 그분이랑 그러고 사진 찍어주고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엄청 울었어. 고마워서. 그래서 하여튼 고마워요. 고맙고. 예, 그냥. 제 생각도 해주세요, 앞으로. 네, 새출발님 생각을 할게. 바빠. 새출발님 생각도 힘들 때마다 할게요. 알았죠? 네. 네. 그럼, 자, 일단, 좀 정리를 하자. 일단, 왜냐면 새출발님이 이걸 정보를 가져가야 돼. 이거 중요한 거니까. 네. 봐봐요. 네. 집을 내년 정도에, 만약에 지금부터 내년까지 2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2년 동안 제일 찾아봐야 되는 게 강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싹 다 뒤져야 돼. 그 아파트들을 싹 다 뒤져서 가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년에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6억 중반 정도까지 막 내려왔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사고 싶어. 그럼 사면 돼. 근데 만약에 떨어지고 있으면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만약에 올 초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산 거야 올 초에 사람들이. 네. 그래. 그리고 그때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내가 또 고민이 돼. 그 남자친구도 예비 신랑도 자꾸 막 떨어지고 있는데 왜 사?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 기다린다는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고 싶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 네네. 자, 전세로 들어간 다음에 앞으로 그 2년 전세 기간 동안 부동산에 자주 가. 그래서 요즘 매매 얼마예요? 요즘 전세 얼마예요? 이거 계속 물어봐. 그러면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점점 차이가 좁아지는 것 같아. 전세는 오르는데 매매는 그대로거나 매매가 떨어져. 그러면 사요, 그때.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엄청 이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거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알았죠?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결혼하고 나면은 본인 직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요. 내 집 마련 잘 하고 나면.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 그 새출발님한테 어머니는 어떤 존재고 본인은 어떤 딸이 되고 싶은지. 엄마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괜히 물어봤나? 죄송해요. 이거 괜히 물어봤다. 저희 엄마는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예요. 그냥 제가 힘들 때나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그 모든 이유가 지금 되어주시고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혼자서 저희 세 자매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가지고 좀 앞으로 제가 든든하게
자산도 많이 키우고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엄마한테 좀 남편 같은 딸이 되고 싶거든요. 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는 아마 그럴 거야. 새 출발님이 엄마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제일 싫을 거야. 나도 약간 비슷하거든? 네. 우리 엄마, 아까 글 읽는데 나는 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알바했던 거, 돈 벌려고 대학 때 알바하고 하루에 엄마한테 3,000원, 4,000원씩, 나 때는 물가 쌌어, 나 때. 옛날이라. 3,000원, 4,000원 받아갖고 나오는데 내가 엄마한테 나 용돈 이거 갖고 뭐에다 쓰는 거냐고 하면서 내가 돈 집어던지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 원래 큰아들은 진짜 모두가 그런 거 아니겠지만 나는 큰아들인데 진짜 속썩이는 진짜 망나니 같은 놈이었어요. 진짜 엄마 가슴에 대고 꺾는.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이제 커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사랑을.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본인이 나한테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덜 때렸어야 되는데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더 돈을 더 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지 내가 당신한테 했던 거는 기억도 못 하더라고. 저희 엄마도 딱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마음 바꿔 먹었어. 나 엄마 앞에서 울지 않겠다. 왜냐면 내가 그러면 엄마 슬퍼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마. 네, 저도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안 울어요. 절대 안 울고 오히려 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딸 돈 잘 벌어. 엄마 딸 엄청 잘 있어. 맨날 이렇게 앞에서는 씩씩하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꼭 한 번씩 혼자 있을 때는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항상 표현 잘하면 돼요. 네, 난 표현도 못해. 큰일 났다. 나 진짜 어떡하냐. 표현 많이 하세요. 네, 표현 잘하고 하면 돼요. 네. 알았죠? 네. 여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다 엄마 잘하세요. 갑자기 엄마 소환. 엄마 잘할 수도 있잖아, 이미. 엄마 육개장 해줘. 다음에 가면. 자, 그리고 네. 이제 결혼하잖아요. 또 남자친구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집을 사는 김에 결혼하시는 분. 네. 그 남자친구한테도 6년 연애했다고? 네, 지금 5년 반 정도 됐고, 이제 내년 되면, 네. 한마디 할 법한. 그럼 남자친구도 새출발님이 엄마랑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런 걸 지지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마음으로는 고마워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걸 막 표현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연 보내고 할 때도, 사실은,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조금 한편으로는 미안한 게 제가 사실 가족들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평시에도. 그런 게 혹시 제 단점이 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남자친구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주고 제가 나중에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대가족이 좋아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남자친구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았어. 네. 근데 아들 여자친구가 새출발님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남자친구한테 잘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 나도 너무 좋아. 그렇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알려줄게. 남자들은 네. 약간 이런 동물이거든. 내가 이렇게 충분히 하겠다고 말을 해. 말을 하지만 그걸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약간 서운해. 당연히 원래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고맙다고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알았죠? 알아주고. 네? 오늘 꼭 얘기할게요. 네가 최고야.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깨가 맞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아. 역시 너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다. 알겠죠? 네. 새출발님 약간 좀 성격이 나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좀 저 보면서 비슷해, 그냥 지금. 느끼거든요. 그래, 좀 비슷해, 진짜. 그래, 너무 신났어.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약간 뭐라 그래, 여기? 수다 떠는 것 같아. 다음에 한번 올래? 하여튼, 네, 오늘 그러면 저기 잘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기회가 되면 만납시다. 좋아요. 네, 제가 언젠가. 제가 제가 꼭 집 한 채 사고 네. 강의 열심히 듣다가 꼭 찾아뵈러 갈게요. 네, 그리고, 그래요. 아니면 강의 오프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오프라인 좋아요. 강의할 때 와가지고, 너나님 저 새 출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저기, 그 사인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면 되니까, 알았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기, 보기님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보기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다고 하세요. 저도 남자니까. 네. 그럼 돼요. 네, 우린 편해. 나는 T라서 F들 사이에 끼지 않겠습니다. 바로 얘기 요구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감사해요. 제가 오늘 그 정보가 3억 5천 제가 그거 마음속에 새기고 네. 오늘 밤에 한 5시간 정도 또 검색을 해볼 거거든요. 아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니, 저희가 너나이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새 출발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정말 잘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너나이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나이님이 되게 위로받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가세요, 이제. 네, 안녕.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